2021년 11월 10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입니다. 정치 지도자 관련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군사 쿠데타 같은 경우 아니고 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정치 지도자는 사실 국민들이 만드는 것인데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하죠. 물론 정치 지도자 스스로 자격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정치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는 구조이죠.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정치 지도자로 존경받고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이미 탈락하는 그런 구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한 권력의 세계입니다. 전력, 물자, 요소수 문제인데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맡겨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경제만, 미국은 군사위계 전략, 그래서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경제 하부 구조 토대 속에서 상부 정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인데 외교 정치는 미국, 그냥 경제는 중국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재난지원금 논란이 있습니다. 결국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생각합니다. 제국주의 이 문제인데요.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가 결국 기업 정보를 미국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본의 세계와 글로벌화 이것은 당연히 경제적 외교적 문제만은 아닙니다. 신제국주의라고 하는 군사적 패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결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모두를 지배종속하게 두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자, 산재 관련해서 우울증의 경우에도 이제 산재를 이제 인정한 그런 상황인데 산재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이 기회에 사실 용어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산업의 재해를 입는 것, 물론 결과적 산업의 재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럼 노동자가 이런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재해를 입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재라고 하면 이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자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실수해서 재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인재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인재라고 바꾸기도 참 어렵긴 한데 노동자 재해죠. 노동자 재해를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자, 차별 금지 이재명 후보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당장은 아니다. 이거 하나만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14년 동안 안 됐는데 지금 대선 후보가 이런 입장이라면 향후 5년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헌법 평등권 위반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결과입니다. 헌법 위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자, 반도체 키우려고 일본은 재벌들에게 엄청난 지원한다. 이게 참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많은 재벌 지원을 해왔는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금융 지원, 규제 완화, 그리고 재벌이 불법하면 이 범죄도 봐준다든가 이건 거의 재벌 공화국 아닌가요? 더 이상 얼마나 지원하라는 겁니까? 자, 시민운동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시장 기간 동안 서울시 예산이 약 1조 원이 시민단체 지원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지난해도 3,339곳의 시민단체에 돈을 지원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운동이 일단 문제이죠. 그러나 지자체나 정부가 다 모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야 할 사업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합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파적으로 자신들의 지지자인 시민단체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공정하게 배분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들이 지자체장이 됐을 때는 보수단체들이 다 지원했잖아요. 그리고 좀 진보적 계획적인 지자체장이 됐을 때는 또 그 자신들을 지지하거나 자기네들 성향이 같은 사람들에게 거의 다 지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문제다. 균형 있게 지원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태양광, 산지와 농지 등 환경 파괴, 식량 생산, 축산, 농촌 지역 태양광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산림을 파괴하고 농지를 잠식하는 태양광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앞으로 요소수에서 보듯이 이 전략적인 원자재, 특히 식량의 문제가 식량의 무기화가 심각한 상황에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사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수사기관의 독립 없이는 중립성이 안 됩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이 수사기관들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불행, 보복의 정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천안함 관련해서 이 부활 행사에 당시에 천안함 함장과 용사들이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 폭침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튜브나 다른 또 일반 단체들에서 잠수함 충돌설, 좌초설 여러 가지 주장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튜브가 여러 주장이나 설에 대해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일이 제재를 가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나 판단이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세월호의 경우도 공식적인 침몰 과정과 여러 가지 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아직까지 논쟁 중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죠. 국가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여러 유튜버들이 됐든 뭐 일반 국민이 됐든 시민이 됐든 다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을 뭐 일률적으로 국가의 입장은 정부는 이런 방식을 정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틀렸다. 다 다다라.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독재죠. 이상으로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이었습니다.